안녕하세요, 긍정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웰빙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 웰빙의 5가지 요소를 보면은 정신적인 것들이 이제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정신적인 것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정말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울증이나 슬픔, 분노 이런 것들, 걱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그런 게 정신적인 웰빙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태이더라도 웰빙의 5가지를 다 할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번에 살펴봤었던 그 플러리시라는 책의 챕터 9, 9장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잘 극복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전 챕터를 다 할애하고 있거든요. 사실 정신 상태가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몸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 처음 이야기하는 연구는 바로 이런 거예요. 3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시끄러운 소음,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나는데 앞에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딱 누르면 소리를 멈출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똑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런데 뭐를 해도 이 소리를 멈추거나 할 수 없고 이 소리는 자기가 나고 싶을 때 났다가 꺼지고 싶을 때 꺼지는 그런 상황에 노출됐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런 아무런 자극이 없었던 사람들. 이렇게 3가지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이 3그룹의 사람들을 두 번째 실험에서는 똑같이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스가 하나 있어서 거기다 손을 넣고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죠. 예상하셨겠지만 첫 번째 버튼으로 소리를 멈출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움직여서 소리를 멈추는 장치를 찾아냈고요. 아무리 해도 자기가 소리를 멈출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냥 찾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컨셉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고난을 한번 극복했었던 사람은 다음번 고난이 왔을 때도 뭔가 액티브하게 그걸 해결해 보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자기가 무기력을 경험한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왜 이런 거죠.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이 된 이런 실험실의 상황이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자면 그래, 평상시 그러니까 살면서 작은 거라도 자주 어떤 성취의 경험을 해보자, 이러면서 살자 라거나, 아니면 저는 그 박스도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손을 넣는데 너무 잘못 움직이면 뜨거운데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고안을 한다든지 장치를 찾는 게 좀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고난이 왔다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말라라든지,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뭔가 좀 열이 있는 것 같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서 또 받아들이는 때도 있다든지 이랬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식의 연구를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셨고요. 그 후로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다가 어떤 발견을 하나 하게 된 거예요. 실험 대상자들이, 그게 사람이든 쥐든 개든, 이 실험 대상자의 3분의 1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기력해지지 않았대요. 반면에 10분의 1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무기력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긍정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학습된 낙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기력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대요. 바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이건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막 짓누르는 어려움이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요 분야에서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엽적이고 변화가 가능한 일로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 낙관성, 옵티미즘, 이게 우리의 건강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주, 흡연, 가족력, 라이프 스타일,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다른 변수들하고 같이 놓고 봐도 이 낙관성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가장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플러리쉬라는 책은 정말 낙관성과 건강에 대한 관계, 심장병, 특히 심장병에 좋다, 전염병, 암, 아니면 그냥 기존의 사망률, 이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정말 너무나 많은 연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아니, 낙관성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어떻게 낙관성을 기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지요. 이거저거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 NBC에 잘 정리된 아티클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아티클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아티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낙관적인 사람들이 막 현실의 어려움이라든지 부정적인 일들을 무시하거나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 때 조금 더 생산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비관적인 사람과 낙관적인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행복하냐, 그 차이가 아니라 누가 더 스트레스를 더 관리를 잘하고 누가 더 고난에 더 잘 적응하면서 처리해 나가냐, 그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낙관적으로 되는 게 절대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 6가지 좀 정리된 것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라. 이 얘기는 세상을 바라보는데 긍정 필터를 한번 좀 끼고 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운 점도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긍정적인 면들,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가 됐다, 집에서 밥을 계속 먹으니까 좀 건강해졌다라든지,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이 생기면서 조금 더 내 인생을 반추해 본다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면도 한번 바라봐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비관적인 사람들 있죠. 매일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말래요.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에 대한 그 연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하고 옆에 있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받고 활기찬 에너지도 전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가 지금 4일째 해보고 있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아요. 바로 뉴스를 보지 말래요. 그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몇 분만이라도 혹은 몇 줄만이라도 하루의 끝에 감사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때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운동과 감사일기 쓰기예요. 감사일기 쓰기는 하루의 끝에 그날 있었던 나한테 감사할 만한 일, 아니면 좋았던 일, 이거를 적는 거예요. 2-3가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엄마와 시장에 가서 구경을 다니면서 재밌었다. 두 번째는 시장에 갔더니 그 추운 날씨에도 시장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일들을 하시더라. 그래서 배울 점이 많았다라는 게 감사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점심에 떡볶이를 먹었더니 맛있었다. 이런 식이에요. 대단한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냥 그날 하루에 소소하게 감사할 일, 이걸 적는 게 바로 감사일기인 거죠. 이 감사일기의 파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이걸 잘 구별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낙관적이 되기 위해서. 인류가 유전자적으로 진화를 해오면서 부정적인 일에 더 크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아, 짜증나. 아, 너무 짜증나.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낙관적이 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인드풀니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6번째.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낙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어려움도 직시하고 거기서 자기가 극복을 해나갔을 때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훨씬 더 낙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낙관적으로 사는 법,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물론 비관적인 생각도 들겠지만 그럴 때 한 번쯤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야,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낙관적으로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할게요.